안녕하세요. 행설수설. 오늘은 동학혁명과 방탄소년단,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부른 다이너마이트 가사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행설수설 이 강좌는 그 특정 주제로 계속 연재하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그때 시성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썰을 풀어보는 그런 강좌인데요. 원래 오늘 제가 행설설로 하려고 했던 거는 이것은 개벽이다 라는 그 개벽에 대한 그런 거를 썰을 풀으려고 했는데, 어제 만난 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분 부매니저 이제는 총무님 만났는데, 저기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껏 제가 한 50 중반에 들어섰는데, 저는 노래 부르는 노래방에 간 적이 다섯 손가락 안에 한 번 5번은 가본 것 같아요. 지금 제 인생에서. 그만큼 제가 노래방이나 그런데 안 가고, 또 노래 자체를, 그러니까 노래, 음악에 관련된 거는 제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단지 이제는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손꼽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뒤흔들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 신호, 시대 변화의 신호라는 거는 제가 감지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됐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지금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 안에 어떤 이 세계가 어떤 개벽되고 있는 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사실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음악을 즐기시는 거니까 또 나름대로 또 해석들은 하시겠지만은, 또 제가 보는 해석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개벽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 보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제 관점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일단 방탄소년단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K-팝이라고 그러죠. K-팝. K-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류라고 그러죠. 한류의 중심에 K-팝이 있었죠. K-팝.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이죠. 한국의 음악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가 점차 이것이 한류의 중심이었는데, 한류가 멈추질 않고 K-팝에서 점차로 확대를 해나가는 게 영화 콘텐츠가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감독한 영화, 기생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기생충.
그 유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음식도 지금 우리 한국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들어와서 다시 그 세계화 시킨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치킨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한국의 음식을 만들고 요리하고 그 하는 그 한국 K푸드가 또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K-팝, 영화, 음식, 소설, 그리고 드라마는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만든 그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 이렇게 요즘에 나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죠. 이게 지금 이런 거는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만한 문화적 콘텐츠를 그 보편적이고 여긴 인류 문명, 보편적인 인류 문명을 리드할 수 있는 콘텐츠의 그 바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민족이 그냥 막 나름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 인류 문명을 리드할 수 있는 그 핵심 콘텐츠들이 이미 우리 한민족의 삶 속에 이미 녹아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전 세계 그 보편적 인류 문명을 리드할 수 있는 이 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미국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일본도 뭐 90년대는 세계 2위까지 경제력으로는 치고 올라갔어도 일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파고스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편협한, 일본에서 뭐 알아주는 게 애니메이션하고 뭐 VJ인가 비토잡기 뭐 그런 한마디로 그 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류 문명을 리드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도 동양 문명을 이끌어 왔지만은 사실 청나라 시대에 이미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동서양 문명을 융합해서 보편적인 인류 문명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융합시켜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문화적인 힘이 바탕에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에게 이미 사실은 있습니다. 그 힘 자체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세계를 리드하려면 문화력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문화력 이걸로 해야 된다. 근데 문화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또 받침이 안 되면 또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문화력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경제력도 최근에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작년에 이제는 그 GDP 기준으로 해서 세계 7위에 올랐죠. 7위 GDP. 이 개인당 1인당 국민소득 GDP 세계 7위에 올랐죠. 그리고 또 전체 국민 총생산은 총생산으로는 지금 한 10위에 올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10위 안으로 들어왔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6위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전후에 세계 3050 클럽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다가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로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되는 규모의 국가로서 3만 달러에 돼 있는 나라가 7개 정도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에 드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나라 같은 건 뭐 싱가포르니 뭐 이런 뭐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뭐 북유럽권들은 다 사실은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딱그 4만 달러도 넘는 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사실 우리가 5천만이나 되는 인구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남북한 합하면 7,500만, 8천만 가까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인구인데, 우리 남한만으로 보면 5천만에 3만 달러. 그런데 이 3만 달러, 3050 클럽이 우리가 7개 국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6개 국가는 다 뭐냐면은 미국이나 뭐 일본, 독일 이와 같이 그 2차 세계 대전을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그때의 그 세계를 좌우하던 이미 그런 나라들이었고,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 다음에 우리의 뭐 민주주의 역량, 뭐 정치력도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세계 상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민주적인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세계 상위권에,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올해 이제는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지금 와 있다,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방탄소년단의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지금 빌보드 차트 보면은, 자료 보면은 뭐 빌보드 차트에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지금 한국의 그 역량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잠재력, 폭발한다는 걸 또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는. 한국의 잠재력이 폭발한다. 이렇게 그 세계의 중심이 한국이다라고 하는, 한국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대역사적인 그 엄청난 변화의 지금 중심에 사실 대한민국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세계의 선택이다. 선택이 세계 운명을 좌우한다고까지 제가 이거는 제가 과거부터 늘 주장을 해왔던 거죠. 한국의 선택이 세계 운명을 좌우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그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같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식 자체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식을 확장을 해서 전 세계 운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세계 운명을 감안해주는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국뽕 먹었다는 얘기 많이 해서 국뽕 맞았다. 그러니까 뽕 맞았다. 그러면 국뽕. 그러니까 잘난 척 한다는 거. 한국의 세계 최고라고 하면 맨날 잘난 척. 저는, 원래 저는 국뽕 맞은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이제는 이게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어떤 잠재력이 폭발을 해서 세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끄는 거죠. 광명의 세계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둠 속에 쌓여져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환하게 밝히면서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이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을, 그 내재적인 그 메시지가 사실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방탄소년단의 BTS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이 방탄소년단이 뭐야? 방탄소년단이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뭐야? BT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탄이니까 BTS니까 소년이니까 이제 우리말 소자를 영어 S자 해가지고 방탄소년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BTS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이 BTS지.
그렇죠. BTS 방탄소년. 방탄소년단. 그래서 방탄소년단인데 왜 방탄소년단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이게 메시지잖아요. 일단 자기의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을 줬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 자,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는 원래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그 나름대로 그 큰 기획사에서 출발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그 중소기획사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뭔가 그 내재적인 원형적 코드가 또 발동을 하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는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다라고. 총알을 막아낸다. 방탄이라는 것은 총알을 막아낸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2013년에 데뷔한 대한민국 7인조 아이돌 그룹이다. 국내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매우 큰 인기를 누리며 현 세대 K-팝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 이런데 이 뜻은 어떤 식으로 가지냐면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편견과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을 담아냈다. 뭐 이런 이게 원래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뭐 그때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생각했는지 뭐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편견과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을 담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양반들의 그 의식에서의 심오함이고, 무의식 잠재의식계의 심오함은 이 방탄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메시지. 자, 방탄소년단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라다, 이런 거죠. 총알을 막아낸다. 자, 총알을 막아낸다는 방탄은 뭐야? 총알을 막아내는 몸 자체가 뭐야? 몸 자체가 총알을 튕겨낸다. 막아낸다기보다는 총알을 튕겨낸다고 해야 됩니다. 총알을 튕겨낸다. 그래서 총알을 튕겨낸다는 게 왜냐면 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직설적으로 생각하면 돼. 몸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총알을 쐈는데 기관총을 쐈는데 기관총을 쐈단 말이에요. 몸에다가 뭐 권총을 쐈든지 뭐 요즘에 새로 만든 뭐 소총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으로 막 쐈는데 몸에 박히질 않고 몸에서 몸을 튕겨나간다고 하는 거죠. 총알을 튕겨낸다는 총알을 몸이 튕겨낸다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총알을 튕겨내는 몸이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원래 이런 의미예요. 방탄이랑. 이 얘기는 결국 이것을 갑옷이라는 의미예요. 갑옷. 이런 갑옷 같은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들 있잖아요. 그 중세시대 기사들 또는 뭐 고대 우리 말탄 기마 기사들 이런 뭐 장군들 같은 이런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갑옷을 입은 그 방탄 몸이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 자료 이렇게 긁어 왔는데 이렇게 갑옷을 입은 몸과 같이 되는 게 갑옷과 검. 네, 이걸 아머라고 그러죠. 예. 아머.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방탄 이런 갑옷 같은 몸을 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갑옷도 뭐예요? 총 맞으면은 뚫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뚫려지지 않는 갑옷, 총알을 튕겨내는 갑옷이니까 엄청난 뭐예요? 방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년들이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 그래, 왜 이렇게, 근데 이거 세상의 편견과 뭐 그것을 튕겨낸다, 막아낸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기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우리 이 아이돌 그룹에 이런 이름을 짓게 되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방탄 몸에 대해서 얘기를 방탄으로 된 몸,
방탄으로 된 몸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역사에.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동학혁명에 나와요. 동학혁명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동학 아니겠습니까? 농민혁명이 1894년 가보년에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때에 이 동학에 참여했던 그 농민군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들의 몸이 방탄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894년에 여기 이제는 그 내용이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동학농민 전쟁 경과에 대한 건데 이게 우리가 위정자들이 동학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청나라한테 빌붙고 일본 놈들한테 빌붙으면서 이 청나라 놈들도 상륙하고 일본 놈들도 군대를 몰고 상륙을 하죠. 1894년 5월 5일 날 청나라 놈들이 아산만 쪽으로 들어오고 일본 놈들이 인천 쪽으로 들어왔어요. 중국 놈하고 일본 놈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짓밟을 때 일본 놈들이 1894년 6월 달에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손에 떨어진 거잖아요. 일본 놈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군 놈 이런 행태를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농민운동 이제 이전 역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이제는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본 외세도 척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1894년 10월 달에 남접 북접 그러니까 동학의 각종 지역의 지방 한마디로 요즘 뭐 교회로 따지면은 지역 교회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 남접 북접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접 북접 농민군이 집결을 하게 된다. 논산에서 집결을 했는데 가장 큰 전투가 우금치 전투가 있었어요. 우금치 전투.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공주 근처의 우금치라는 전투에서 11월 달에 동학 농민군이 한마디로 일본 놈들하고 우리나라 조선 광군에 합세된 그 군대와 붙게 되죠. 농민군이 붙게 돼서 그래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우금치 전투 패배로 인해서 동학 농민이 실패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 전투 중에 하나인데 이때 동학농민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동학을 신앙했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왜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는 일본 놈들이 신식 무기를 소총을 쏘니까 한마디로 소총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총 부대가 있는데 거기 앞에 그냥 달려가. 소총들을 그냥 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그냥 죽창 들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나 죽이소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미치 완전히 미쳐버린 거지. 우리 동학 농민군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오늘날에 생각해 볼 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행위지. 그렇죠? 그냥 몸을 내주 그냥 총알 앞에 그냥 몸을 내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농민군들이 그렇게 굉장히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았냐면은 이분들이 일본 놈이 쏘는 총알이 자기 몸을 피해 가거나 아니면은 총알이 몸에 맞아도 총알이 튕겨나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귀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이 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학 농민군 중에는
이게 총알이 날아와도 총알이 자기를 피해가거나 어떻게 돼? 총알이 피해가거나 튕겨나간다고 생각하거든. 튕겨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든 거야. 근데 일본 그 신식 군대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서 완전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건 하나의 망상.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이 생각해 볼 때는 망상과 같은 일이 그 기이한 일들을 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는 우리가 동학이라는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총알이 피해가거나 튕겨나간다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 이 이치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학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최수훈 선생이 이제는 이게 최수훈이라는 분이 최재우죠. 최재우라는 분이 동학을 만드셨잖아요. 동학을 만드실 때 이분이 나중에 혹세무민한다고 이제는 대구 갈명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처형을 당한 이 최수훈 선생을 뭐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신원하기 위해서 원래 동학 농민이 일어선 겁니다. 그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죠. 뭐 탄간오리들 척결하는 것도 기본이고, 최수훈 선생의 죄를 없게 하려는 그 신원운동 차원에서 또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이 최수훈 선생을 처형을 할 때에 한마디로 망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개 처형할 때 밖에서 무릎 꿇려놓고 처형장에서 망나니가 칼춤을 추면서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목을 칠 때 최수훈 선생의 목을 칼로 내리쳤는데 칼이 튕겨나갔다는 게, 칼이 튕겨나간다는 게, 칼날이 튕겨나가. 그래서 최수훈 선생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죽일 수 없었다.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구 갈명의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가 최수훈 선생한테, 아이고 제발 좀 죽어 주십시오. 안 죽으면은 안 죽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죽어주세요. 사정을 해가지고 최수훈 선생이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을 맞아가지고 목을 잘려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렇게 할 때 처음에 몇 번은 칼이 튕겨나갔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전설이를 아마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총알이 피해 나가거나 튕겨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동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총알을 맞아도 튕겨나가거나 총알에 피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때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한국의 정통 사상에는 궁울영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궁울영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궁울영부가 작동되고 있는 사람 몸은,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궁울영부가 있는 사람은 그 몸이 방탄체가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총알이 피하거나 튕겨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궁울영부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게, 궁울영부. 이 동학사상의 핵심이 궁울영부 사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럼 궁울영부가 뭐냐면은, 궁울영부가, 궁이라는 게 이게 뱀이, 용뱀이고, 을이 새란 말이야, 새. 근데, 이게 궁이에요, 이게 궁. 지금 궁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궁자. 이게 뱀이 이렇게 가는 거 같이 생겨서 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궁. 이게 궁이고, 을은 뭐예요? 새을자.
이게 새 을자니까 여기 새잖아. 여기가 새. 궁. 그러니까 이게 궁이고 이게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뭐 궁을 영부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서양에서는. 여러분이 보면은 그 헤르메스 지팡이에 이게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아, 세계 보건기구 그 세계 보건기구의 그 로고잖아요. 대한의사협회 로고잖아요. 헤르메스 지팡이가. 여기 보면은 대한의사협회 로고에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국물영부야. 여기 방탄소년단 노래 한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방탄소년단 노래 이제 해석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겠지만은 I got the medicine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약을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약을 준다. 메디신을 준다. 그러면은 너는 그 눈들을 그 너의 눈들을 어리다 더 볼에다가 집중을 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해석을 할 때 고민은 내게 맡기고 집중하시죠.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원래 이게 본래적 해석은 내가 너에게 약을 줄 테니까 줄 테니 어떻게 되는가? 너의 두 눈은 볼에 집중해라.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야지 사실 이 의미에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노래도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을 줄 테니까 너의 두 눈은 볼에 집중하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대한의사협회 요 로고가 의사협회니까 막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약으로 고치는 거란 말이야. 약.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박혀도 튕겨나가는 몸이 그 약이 있어서 그 약 때문에 총알이 박혀도 안 죽는다 이거죠. 튕겨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두 눈을 볼에 집중해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해석을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약이 있단 말이야. 약이 생긴단 말이야. 약이. 그래서 이걸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궁울영부라는 게 몸에서 작동을 하는 사람은 그게 뭐야? 동학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학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몸 안에 궁울영부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총알을 맞아도 튕겨나가거나 총알이 피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최순 선생이 처형당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전설인지 몰라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처형하는 칼을 ting겨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바로 이런 동학 농민혁명의 그 개념을 내재된 개념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방탄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방탄소년단.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왜 동학혁명과 방탄소년단을 엮어놨냐면은 방탄이 되는 거는 이 동학농민혁명의 궁울영부를 통해서 이 궁울영부 사상은 한국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궁울영부를 통해서 인간의 몸이 방탄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고 체계라요. 우리 한민족 속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한 거라. 방탄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소년입니까? 라고 하면은, 왜 소년단이라고 하면, 소년단,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 아이돌. 우리가 이제 이 소년이라는 다른 표현은 뭐야? 이 아이돌이라는 거야, 방탄소년단은. 그렇죠. 왜 아이돌이 되냐면은 방탄소년단에는 소년이 뭐야? 소년을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게 뭐 아이에다가 인형이라는 뜻의 돌을 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돌석, 돌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궁울영부, 이 작동할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여러분 몸속에서 아이가 생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이 궁울영부가 작동을 할 때는 이 몸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 몸에 여기 그림 보이는 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누구야? 이게 아이돌이에요. 요게 아이돌. 갓난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야. 아이돌. 이게 아이돌이 태어난단 말이야. 이 몸속에. 근데 이 몸이 뭐라 그랬어? 이 몸이 금강체라고 그랬으니까 이 태어나는 요 아이의 몸이 금강체인데, 이 금강이 뭐야?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여기 그 노래에 보면은, 나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뭐로 되냐면, 여기 다이너마이트 노래 가사에, 나는 다이아몬드다. I am diamond. You know? I grew up. glow up.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구처럼 이렇게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이아몬드다. I am diamond.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I am diamond라는 게 뭐야? 금강체란 얘기지. 이게 다이아몬드. I am diamond. I am diamond. 제가 이 아이를 금강체니까, I am diamond라는 게 이게 금강체잖아요. 금강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 그러니까 아이돌이야. 근데 이 아이 돌로 만든 인형이란 뜻이야. 돌이라고 하는 거는 돌로 만든 인형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각석아동이라고 해요. 각석아동. 돌의 세계, 돌을 깎아 만든, 이 각석아동이란 뜻은 뭐냐면 돌을 깎아 만든 세계를 깎자거든. 깎는다. 각석. 돌을 깎아 만든 아동이라니까 애. 돌로 깎아 만든 아이가 바로 여기 몸에서 나오는 아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아이돌이 바로 각석아동이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가 방탄소년이지. 여기서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궁울영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몸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장 강한 금속 아니야. 그러니까 총알을 튀겨내는 거야. 근데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몸을 만들어내는 이 숙주가 되는 이 몸 자체도 뭐야? 이 몸 자체도 방탄몸이지. 방탄몸. 그러니까 방탄 안에서 더 강한 방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그럼 뭘로 표현했냐면 이 바깥에 있는 몸을 킹콩으로 표현한 거예요. 노래에서. 킹콩. 그러니까 왜 갑자기 킹콩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킹콩, 킥 더 드럼 말 때 뭐야? 드럼을 쳐라 킹콩아. 킹콩은 뭐야? 거인이잖아. 거인 원숭이잖아. 거인 원숭이는 뭐야? 인간은 원숭이들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인 원숭이고 얘는 뭐예요? 소인 원숭이란 말이에요. 작은 원숭이. 큰 원숭이는 큰 킹콩. 그러니까 킹콩 보고 드럼을 연주하라는 얘기 이 존재 보고 드럼을 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킹콩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나오니까 이게 몇 명이 나오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 자, 이것이 총 7개 차크라니까 7명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7명의 아이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7명이 되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몇 명입니까? 방탄소년단이 7명이죠. 그렇죠? 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7명.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이 7이라는 숫자는 뭐야? 우리 한국인들은 칠성사상이 있어. 칠성사상. 7개의 별이야. 7개의 별. 북두칠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칠성이란 말이에요. 칠성과 대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개의 별. 또 7개의 촛대. 7개의 촛대니까 촛대에 뭐가 있어요? 촛불이 있죠? 촛불.
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이 곧 불이란 말이야. 촛불을 방사하는 그 촛불, 별이 그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시작이 어떻게 돼? 노랫말 첫 시작이 오늘 밤 나는 I'm in the stars tonight이 뭐야? 나는 별들 속에 있다. 오늘 밤 나는 별들 속에 있다. 그래 별이잖아. 자기가 별이거든. 별 속에 있다. 별들 속에 있다. 그런죠? 내 안에 불꽃들로 불꽃이 왜 촛대 일곱 촛대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 일곱령 그렇게 한다. 일곱 촛대 일곱령 칠령이요 칠별이요 칠촛대요. 그러니까 칠볼 촛불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각각의 이 차크라라고 하래. 차크라에서 불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불로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곱 촛대 이렇게 되는 거는 일곱 촛대. 그래서 불로 내 안에 불로 나를 봐라. So watch me라는 건 나를 봐라. 내가 뭐라는 내가 가져다 준다. 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불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불을 가져다니까 불을 가져오는 나를 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밤을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가져와서 밤을 밝힌다. 그러니까 내 몸이 여기에 촛대니까 이게 촛대에다가 요 각 7개의 촛대에다가 촛불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별들을 놔서 불타는 별들을 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힌다. 밤을 밝힌다. 온 밤을 밝힌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게 7촛대 7별 7별이래. 이게 7별 7별. 그래서 7개의 별, 7개의 영, 7촛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뭡니까? 자, 이제 오늘 해석을 다 못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그 의미가 사실은 그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동학 사상 안에 있는 바로 공울영보, 헤르메스 지팡이가 작동을 할 때 인간의 몸은 방탄체가 되고 그 몸 안에서 생성되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금강체 다이아몬드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개의 별로 표현이 되고 그 7개의 별이 바로 7명으로 된 방탄소년단 이 아이로 나오는 거니까 소년들 안에 소년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은 여러분 몸속에 안에 있고 1명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1명이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석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석진이라는 애 이제 애가 아니죠. 28이나 됐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 맨 밖으로 나와 있는 존재가 있고 안에 있는 존재는 6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이 존재와 이 존재들은 또 좀 틀려요. 요 위치, 요거를 방탄소년단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석진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 이렇게 대응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은 이런 의미니까 뭐예요? 동학혁명의 그 사상, 이 방탄소년단에 이렇게 연결되어 온 거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가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전 세계를 밝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개념이 사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깊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학혁명 방탄소년단 1, 해석 1, 다음에 2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